자, 한국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1쪽 삼국이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다 여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말하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인데 각각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초기 국가, 이렇게 왕이 있긴 하지만 그 왕의 그 밑에 사출도 같은 지역은 각각의 군장이 다스리는 왕권이 약한 지역이었지. 그 왕권이 약했던 삼국이 고대 국가라고 하는 왕권이 강화된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 내용을 좀 하도록 할게요. 화살표. 왕권이 강화된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각 국가별로 어떻게 고대 국가로 성장해 나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는 고구려가 있는 위치 자체가 좀 산간 지역이에요. 북방에 있잖아. 그래서 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던 고구려는 주변의 소국들을 점령하면서 점점 평야로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고구려에는 제가회의라는 귀족회의가 있었고, 이걸 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으며, 뭐 상가, 고추가 같은 여러 가들이 있었다. 가.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그냥 뭐 벼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의 남하한 세력, 이들이 남하에서 한강 유역에서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이들은 위례성, 여기를 수도로 했어요. 한강 유역입니다. 그리고 마한을 점점 병합해 나갔다. 신라는 경주 일대에 있었죠. 경주 일대에 있었고, 사로국이라는 나라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진한 지역을 병합해 나가면서 점점 확대해 나갔죠. 그래서 지난번에 마한, 진한, 변한, 마한은 백제가 됐고 뭐 진한은 신라가 됐다 했었지. 신라는 초기에는 박, 석, 김 세 개의 성씨가 왕위를 배출. 그러니까 뭐 박씨만 하고 석씨만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세 개의 성이 돌아가면서 했다는 거야. 그만큼 왕권이 낮았다는 겁니다. 왕권이 강하면 이런 일이 없겠지. 그냥 왕의 아들이 딱딱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야는 변한 지역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풍부한 철기를 사용을 했고, 초기에는 금관가야라는 가야가 중심을 이뤘어. 연맹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5세기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고구려의 그 유명한 광개토 대왕이 있는데,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끌고 이 지역까지 와서 공격을 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금관가야는 쇠퇴했고,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한 것은 대가야가 중심이 되어서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야는 신라에게 복속되었다. 금관가야는 신라의 법흥왕에 의해서, 그리고 대가야는 신라의 진흥왕에 의해서 각각 멸망해버렸습니다. 가야는 고대 국가로 성장을 못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랑은 다르게 가야는 그냥 앞에 있던 초기 국가 그 정도 단계에서 더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각 국가들의 초창기 내용은 알았고, 지금부터는 각 국가의 왕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각 국가의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은 이제 왕권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들이 될 겁니다. 삼국은 4세기의 백제, 그리고 5세기의 고구려, 6세기의 신라, 이 순서로 전성기를 맞이해. 전성기는 나라가 힘이 엄청 강해졌다는 거야. 그 전성기를 맞이하는 기준은 뭐냐면 한강입니다. 지금의 서울에 있는 그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먼저 백제부터 볼게요. 백제는 3세기경에 고이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4세기 백제라서 헷갈리지 마. 그냥 4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3세기 고이왕 때 기틀을 다졌어. 한강유역 장악. 다음에 4세기 들어서 근초고왕이 등장을 했어. 이 근초고왕은 마한을 완전 복속. 마한하고 계속 싸웠잖아, 백제가. 그거를 이제 남은 세력들을 완전히 복속하고 고구려를 공격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 그 과정에서 고구려 왕이었던 고국 원왕이 전사했습니다. 고구려 왕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근초고왕 때 중국 동진이란 나라와 교류를 했고 일본과도 교류를 했다. 하지만 백제는 5세기 들어서 점점 쇠퇴해요. 5세기 쇠퇴. 백제가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한강유역을 상실해요. 이 5세기는 여기서 옆에 있듯이 고구려의 전성기잖아. 그래서 고구려의 공격으로 인해서 결국 한강유역을 상실하고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서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이 죽었습니다. 고구려랑 싸우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은. 5세기 쇠퇴를 하면서 웅진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제 쪼그려져 있다가 다시 백제가 중흥을 위해 6세기 중흥을 해요. 백제의 성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성왕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성왕 때 사비로 천도하고 남부여라는 국호를 썼으며 그리고 한강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이 성왕이 신라랑 동맹이었거든. 하지만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결국 성왕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동맹이라서 같이 고구려를 공격을 했었어, 함께. 근데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하고 같이 공격했다가 이제 백제까지 공격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성왕이 화가 나가지고 배신자인 진흥왕을 쳐들어갔다가 결국 쳐들어갔다가 성왕은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좀 안타깝죠.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 성왕 이 두 명의 왕이나 적국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고구려 볼게요. 고구려는 건국 초부터 주변과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태조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태조왕은 옥저를 정복. 앞에 했었지, 옥저 동해, 그 옥저입니다. 그래서 좀 평야지대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4세기 미천왕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낙랑군을 몰아냈다. 낙랑군과 전투를 해서 몰아냄. 낙랑군은 뭐냐면 그
중국이 우리 고조선 멸망시키고 한반도에다 설치했던 자기네 그 군현입니다. 자기네가 이제 한반도 통치하기 위해 만들었던 통치 기구인데 그걸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미천왕 이후에 그 앞에 여기 고국원왕, 이 고국원왕이었고 그 고국원왕이 근초고왕에 패배해서 죽으면서 고구려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게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공격을 해서 한강 이북을 차지하고 그리고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 신라에 침입한 외,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그거를 격퇴해요. 그리고 그 도와주는 과정에서 여기 그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금관가야까지 공격을 해버려서 가야 연맹의 중심이 대가야로 넘어갔다. 광개토대왕 때는 영토가 엄청 넓어져서 요동과 만주를 장악했다. 그 다음 장수왕, 되게 오래 살았어요. 장수했습니다. 이 왕은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 장수왕 때는 남진정책, 중국하고는 이제 그만 싸우자, 중국은 너무 세력이 크니까 남쪽으로 공격을 하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평양으로 천도를 했다.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그리고 백제를 공격해 한강을 장악. 자, 이것처럼 고구려가 이제 5세기 때는 한강 유역을 장악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고, 자, 이 한강 유역 장악 과정에서 아까 죽었던 백제의 왕이 이 계로왕이란 사람이죠. 앞에 얘기했죠. 장수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다음 6세기 신라. 신라는 진한에서 시작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신라는 좀 발전이 늦었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왜냐? 당시 가장 선진국이었던 중국하고 거리가 멀잖아. 신라의 위치가. 이따가 교과서의 지도를 한번 볼게요. 신라가 중국이랑 가장 멉니다. 그렇게 신라는 발전이 늦었는데 신라의 발전은 내물왕이라는 왕 때 시작이 됩니다. 내물왕은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했었지. 아까 어디 갔냐, 여기 박석김 여기. 근데 김씨만 왕위를 세습하는 걸로 바꿨어요. 박석김에서. 이 얘기는 왕의 힘이 강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왕의 이름도 마립간이라고 합니다. 마립간, 대군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안 했어. 여기 뭐 뇌물 왕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뇌물 마립간이죠. 그리고 한동안 잘 나갔으나 그 외 침입으로 이거를 고구려 도움으로 격퇴했다. 일본이 쳐들어서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격퇴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돼요. 고구려의 이런 간섭을 받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유물이 하나 있는데 호명 그릇이라는 그릇이 있거든. 유물이 호명 그릇인데 이게 신라 경주에서 발견된 유물이야. 근데 이 유물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연호가 써 있어요. 신라의 한복판에서 발견된 유물에 고구려의 이야기가 써 있다는 거는 그만큼 고구려의 간섭이 영향력이 강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6세기 들어서 신라는 드디어 크게 발전합니다. 그 신라에 지증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고정을 했어요. 그전에는 막 나라 이름 계속 지못 때렸거든. 뭐 사로국, 뭐 설아벌 뭐 막 바뀌다가 신라로 정했고, 그리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라고 정하고 왕이라고 썼다. 지증왕 때는 또 우경, 농사에
소를 사용하는 우경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우산국을 정복했다. 우산국. 이사부라는 장군을 보내서 지증왕 다음 왕인 버풍왕 때는 앞서 얘기했듯이 여기 금관가야를 복속했죠. 버풍왕이 한 게 되게 많거든. 금관가야를 복속하고 그리고 불교를 수용하기도 했고 율령을 반포했다. 율령은 법입니다. 다음 진흥왕. 진흥왕은 이거 들어봤죠? 화랑 청소년들의 이런 수련단체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한 다음에 이 화랑도를 바탕으로 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그래서 이때 대가야를 정복했으며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근데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는 거는 백제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백제랑 한번 싸웁니다. 크게. 그 싸움에서 진흥왕이 승리하면서 백제의 성왕은 전사했었죠. 아까 진흥왕의 영토 확장을 알려주는 유물이 있는데 진흥왕 순수비하고 단양 신라 적성비, 진흥왕 순수비 그리고 적성비 이런 걸 통해서 진흥왕의 그 영토 확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다음 삼국의 통치체제 정비.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는 뭐 나라는 다 다르지만 그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이 비슷비슷합니다. 삼국은 일단 국가 운영의 기틀이 되는 게 율령이라고 하는데 율령이라는 법을 반포했어요. 율령이라는 법을 반포를 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소수리망 때, 백제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 신라는 앞에 얘기한 버풍왕 때 이렇게 반포를 하고 다음에 관등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율령 반포, 관등제 마련. 관리들의 체계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 관등제를 마련했다는 거는 국왕의 중심, 질서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다음에 각 지역에 뭐 지방관을 파견을 하기도 했다. 특히 그 지방관 파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백제의 무령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2담로라고 하는 그 구역을 만들고 여기에 왕족들을 파견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좀 볼게요. 왕들이 워낙 많고 좀 업적들이 많아서 교과서에는 또 지금 설명에 좀 빠진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교과서까지 꼼꼼하게 봅니다. 영상. 자,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